제가 손고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최근에 그 손고문이 1월 달에 이제 개헌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네. 대통령이 이제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개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제도 좋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안철수 신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배후에 우리 김 위원장님이 좀 무슨 역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뭐 제가 체질이 배후 체질이 아니어서요. 뭐 그건 혹시 역할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질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정치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기득권과 특권만 내려놓으면 예. 답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 뭐 특권 중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뭐 KTX 좀 타고 다니는 거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뭐 유지하셔도 지방의원님들 경우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좋은 정치를 제대로 해서 민생을 보살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존 두 당은 지역구도 때문에 한쪽에서는 싹쓸이를 하고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불모지가 되는 그렇죠. 이런 선거 구도가 되어 오면서 이제 극단적인 정쟁으로 두 당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가 정치에 대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극단적인 이념 정쟁이나 지역구도 갈등만 대립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정치를 좀 바꿔보자, 새 틀로. 그러면 상식과 합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새로 하나 나와서 우리 정치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낡은 정치 대 새 정치, 즉 새 정치를 위해서 저희는 신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당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에 지금 야권이 수권 전망마저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권 정당 또 이 새 정치 틀 속에서의 중심적인 정당이 되고자 노력할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우리 정부장님 정말 오랫동안 정치부 계셨지 않습니까? 30%, 40% 없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좋은 후보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당은 지역 화합을 위해서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죠. 그 방향은 이제 아까 손학규 고모님이 말씀하신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은 몇 개 군을 또 합쳐야 되니까 그냥 소선거구제로 하자 이런 개혁안을 낸 적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를 하되 무조건 1등만 당선되는 이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매이고 또 이 지역구도 속에서 완전히 국민 대표성이 엉망이 되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이거 안 하고 싶겠죠. 속내는 이미 독과점 구조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좀 선거공학적인 단일화나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프랑스식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큰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향이 우리 정치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동감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분이 아주 일치하시는 건데, 이 손고문 쪽하고 우리 안철수 신당 쪽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결선 투표제를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안철수 신당이 제3신당 실체로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선 때도 지금 유력 후보가 이제 3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이제 결선 투표제, 1, 2등이 하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결국은 뭐랄까, 새누리당 후보를 꺾어보자,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컨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좀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해보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인위적으로 단일화 했을 경우 말이 많았어요. 과연 저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너무 좀 선거공학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담합하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표로서 큰 길을 국민이 여시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그런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의 의사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다 반영이 되니까 정치의 국민 대표성이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대변받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타협과 또 상식에 의한 이런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52%를 얻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8% 정도를 얻었다. 1등이. 그래도 그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무조건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되시는 만약에 거고요. 1등이 네. 1등이 뭐 거의 48, 49% 근접까지 했는데 거의 그렇게까지 됐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0%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1등 후보가 뭐 20, 30% 얻는 후보는 아니거든요. 한 30% 이상, 40%는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뭐 48%를 얻을 수도 있고 49%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또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뭔가 비용도 들어가고 뭔가 좀 민심을 약간 좀 바꾼다. 그게 타당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 수는 있어요. 좀 개인적인 의문인데. 예, 그런 지적도 가능하지만 예. 왜 프랑스에서 저 대통령 선거를 결선 투표를 하느냐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51대 49의 이런 아슬아슬한 경쟁 속에서 어떤 그 집권이 결정될 경우 무한한 어떤 대립 속에서 그 말하자면 약간 2% 이긴 거 가지고 전부를 갖고 또 나머지는 하나도 못 갖는 이것을 고쳐야 협력과 상생의 정치가 된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30% 후반대로 1차 선거의 경우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국민의 적어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을 때 더 힘을 갖고 정치를 하고 야당들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또 뭐랄까 승복하고 함께 가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컨대 이제 저희 입장은 지금 기존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 수십 년 된 양강 체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좋다고 하시면 뭐 저희는 할 말이 없고요. 근데 그 양강 구도가 수십 년대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정 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87년 이후만 따져도 대통령 선거 6번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 7번 했거든요. 그리고 정 부장님 맨날 이제 컬럼 쓰실 때 한국 정치 왜 안 바뀌나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이번에 정말로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지역주의를 매개로 한 독과점 정치가 오랫동안 되면 아무래도 기업도 독과점 돼 있으면 좋은 상품 국민들한테 못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이렇게 다원적인 정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좀 국민을 바라보는 경쟁이 되도록 저도 이제 정치권에 원외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괜찮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권력 실세나 좀 쳐다보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안주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바라보는 경쟁을 하기보다 좀 진영 논리로 서로 우격다짐하는 정치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도 자괴심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낡은 정치 틀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상식과 합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기고 서로 국민을 향해 경쟁한다면 정치인도 좋고 이제 그게 내일 발표하는 새정치 플랜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대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